이곳이 마지막 브랜드는 햄버거입니다. 버거 브랜드이고요. 루이스 버거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여러분은 이제 뭐 워낙 햄버거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별로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버거 장인 브랜드. 즉, 이 아이템을 만든 분이 아마 햄버거의 장인인 것 같습니다. 자, 루이스 버거의 김항석 대표님,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여보세요? 들리나요? 네네네. 네. 네네네. 자, 김항석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루이스버거 가맹사업 대표 김항석입니다. 저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한 18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 후 파스타 브랜드 한 10년 동안 운영 중이고, 지금 또 회사는 법인회사에서 셰프 코리아라고 해서 또 외식 컨설팅 업무 하고 있고, 그리고 한 4년 전에 직영점 루이스버거 런칭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가맹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루이스버거. 네네. 자, 루이스 버거를 이제 소개해 주세요. 뭐 햄버거 네네. 가게인데 우리가 네네. 아는 햄버거 가게인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형태인 건지 그 네네. 루이스 버거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루이스버거는 좀 대중적인 저가 버거부터 좀 퀄리티 있는 고가 버거를 갖춘 수제버거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간 조금 높은 가격대로만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턱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버거도 하고 치킨 버거도 좀 포지션을 해가지고 저가 버거 한 4,900원부터 고가 버거 9,000원대까지 이렇게 다양성 있게 해서 수제버거 전문점입니다. 매장은 어떻습니까? 매장이 뭐 규모라든지 사이즈는? 저희 기본 사이즈는 제일 작은 거 이제 10평부터 한 20평까지 좀 포진해 있고요. 네. 최근에는 뭐 대형 프랜차이즈 하시던 분이 이제 거기 가맹 계약 종료돼서 저희 브랜드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 허비 스테이션 옆으로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좀 샵인샵 기념으로 좀 오픈하는 그런 매장도 생겼습니다. 네. 자, 제가 뭐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장사가 잘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네. 현재 장사가 얼마큼 잘 되는지, 그리고 가맹 사업이 어느 정도 전개되었는지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매장은 지금 13개고요. 본점은 4년 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본점 매출은 한 6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크게 따라 좀 틀리지만 한 2,500에서 5천 정도, 그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 정도면. 예, 가게가 작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금 전에 2,500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매장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버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점주님들이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맨파워로 다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점주님 인건비 다 포함하고 해서 하시면 수익률은 한 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출의 한 25%를 네, 네, 인건비 포함해서 네, 네, 가져갈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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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뭐 점주들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가 그 수제버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샐러드를 좀 같이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버거만 했는데 좀 다양성 차원에서 샐러드로 같이 메뉴를 삽입했는데 그 샐러드 부분이 좀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 버거인데 수제버거집인데 사이드 메뉴로 생각하도 손님들이 생각하는데 샐러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저가 버거부터 샐러드 같이 이렇게 판매하는 게 큰 경쟁력,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거와 샐러드에 뭐 예를 들면 매출 비중 같은 거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물론 매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역마다 좀 틀려요. 지역마다 좀 네. 틀리고 뭐 본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직영점 같은 경우 그 버거가 6 내지 4, 그리고 샐러드가 3 내지 4 이렇게 6대 4 정도 아니면 7대 6대 4 3 정도요? 네네네. 네네네. 그럼 샐러드가 의외로 사실 처음에는 계획을 안 했다고 하셨던 건데 네, 샐러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좋은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네. 실제로 루이스 버거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전략은 무조건 뭐 맛은 기본이고요. 뭐 버거집이든 뭐 일반 음식점이든 맛은 기본인데 우리 점주님의 수익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주님이 돈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메뉴 개발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워낙 요즘 시장의 원자력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즘 조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가 관리를 통한 그 재료 비율을 낮추는 거 그걸 좀 많이 지금 요즘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주님들이 이렇게 팔아도 너무 요즘 재료비가 높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다 취합하고 해서 가격을 올려서라도 점주님들이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 본사에서 가격을 낮춰서 이거를 계속 누르거나 그러진 절대 안 하고 저희들도 본사 하면서 원재료 비율이 만약에 높아진다. 원재료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대체품을 좀 쓰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원가 관리에 요즘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면 결국은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가격을 안 올리면은 이게 수익성이 더 낮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또 전체적으로 이게 원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은 지금 없습니다. 벌써 저희는 그 올해 2번 올렸어요. 감자튀김도 한 번 올리고 그 세트 메뉴 그리고 버거값도 조금씩 좀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주님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네. 요즘 뭐 여파들이 아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전쟁이든 네네네. 전염병이든 이런 여파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는 있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표님, 네네. 햄버거, 뭐 버거 전문점, 물론 샐러드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사실 워낙 쟁쟁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들과 경쟁을 어쨌든 하는 입장일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어떤 브랜드만 보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네네. 아이템이 유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네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 버거 전문점 네. 얼마나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기 오신 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네네. 그 기존에는 그 뭐 대형 브랜드만 버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버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버거로 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이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제 버거인데 그러니까 기본 그런 버거들하고 좀 맛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네. 드셔보시면 그리고 조리 방법도 또 틀려요. 왜냐하면 패티 같은 것도 바로 생고기를 바로 그릴에 바로 줌과 동시에 굽고 번도 버터를 듬뿍 발라서 그릴에 구워서 그래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드시는 맛하고는 좀 확연히 좀 맛이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맛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세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버거를 이렇게 런칭한 거는 그래도 이런 거는 유행을 타지 않겠다. 피자, 버거, 치킨 뭐 이런 거는. 그리고 그 젊은 층들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많이 안 먹었잖아요, 버거를. 근데 지금은 젊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걸 어렸을 때 먹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한식같이 매일 자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운영해서 보니까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쉽게 포장, 배달, 테이크아웃, 매장.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고 홀 인력 필요 없이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조리만 해서 픽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인건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강점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햄버거를 배달을 좀 시켜서 먹고 싶어도 제가 좀 시원찮은 곳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브랜드가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배달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데 네. 루이스 버거 같은 경우 배달이 네네. 되게 많이 되는 편인가요? 예,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홀이 70, 배달이 30, 아니면 80, 20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한참 때는 배달이 6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70, 60, 70까지도. 근데 지금은 다시 홀이 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네. 홀이 더 많은 게 좋아요. 배달은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배달 비율이 높으면
그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배달비, 추가적인 광고비, 비용들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 20%에서 30% 정도가 배달, 그리고 홀 매출이 한 70%. 그게 제일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가맹본부들 중에는 별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루이스 버거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주님한테 일단 무조건 본사를 믿고 따라오셔라. 메뉴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엄청 좋은 A급 상권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 갖고 뭐 영업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역에 맞는 마케팅 이벤트 같은 거를 제안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있는데 뭐 페북에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벤트 같은 거 하면 또 반응이 또 폭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이벤트 전체 그냥 중앙에서 딱 때려가 쫙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뭐 아니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뭐 카페, 앞에 대단지 아파트에는 또 카페 같은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커뮤니티가. 뭐 그런데 이런 거 좀 올려서 그런 것도 주민을 위한 이벤트. 그러니까 하여튼간 저희들은 그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저 포함해서 스텝하고 점주님 다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토론하고, 그리고 점주님들 2월 1회 그리고 저 포함 저도 뭐 자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최고의 목적은 뭐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경우들도 좀 네네네. 있나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 그 좀 젊으신 분들, 네. 젊으신 점주들은 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야, 저희보다 낫다 이런 생각,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그 신동에 있는 점주님인데 거긴 진짜 열평인데 진짜 저 본점 같이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전에는 그 치킨집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까 낮에는 못하고 그냥 저녁에 한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막 그 마케팅하고 이런 노하우를 막 싸가지고 막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점주님한테 저는 뭐 배우는 면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프랜차이즈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화돼 있지는 않고 일반화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자, 역시 똑같습니다. 분명히 매장들 운영하다 보면 좀 부진한 매장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본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주시는지. 아, 매출 부자했을 때. 그러니까 뭐 네.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메뉴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좀 첫 번부터 확 올라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래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그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이 부전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저희 본사 배달 앱이 딱 정해져 있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엉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러면 배달 앱 같은 거를 어떻게 그 고객들이 랜딩을 해서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달 쪽으로는. 그러니까는 배달 앱을 뭐 최적화. 그래서 고객이 랜딩했을 때 이탈 안 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실제로 배달앱, 배달 비중이 일단 커지면서 배달앱에 네. 대해서 가맹본부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본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 앱에 대한 어찌 보면 실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맹점주들에게 별도로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네. 오픈하기 전에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 다 세팅 다 끝나고, 그러고 오픈하면은 그거부터 키면서 하나씩 하나씩 받으면서 연습하면서 일단 배달부터 조금 하면서, 그리고 너무 밀리면 좀 닫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배달앱 교육은 그 오픈 전에 다 실시가 다 됩니다. 완벽하게. 네. 네네. 자, 창업비용 얘기입니다. 네. 창업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또 네네.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창업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 신규 매장 기준으로 해서 10평 기준으로 해서 그 별도 공사, 냉난방비, 공조, 뭐 간판, 전기전력, 도시가스 이런 거 다 포함, 모든 거 다 포함해서 한 7천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별도 공사까지 다. 그러니까 모든 그냥 음, 창업하는데 모든 거 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뭐 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없이 모든
딱 오픈하는데 들어가는데 주방 설비 다 포함해서 인테리어. 점포 비용은 물론 별도일 거고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게 샤브샷 지금 매장 네네.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 전제로 한 건가요? 10평 기준. 10평 기준으로. 네네네네. 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근데 업종 변경해서 거기를 뭐 그냥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네. 웬만하면 다 그냥 갈아 엎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그냥 그 샵인샵 개념으로 좀 매장이 큰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거인데 마트 10평인데 거기서 그냥 조금 만지는 거 그런 거는 브랜드에 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래도 그런 살짝 고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매출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절약되거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고 네네네. 뭐 그 업종 변경의 경우도 거의 신규 네. 매장에 준하는 네네네. 정도로 네네. 바꾸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럼 네네. 창업 맞습니다. 비용은 일단 신규 매장의 경우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테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네네.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네네네. 있으니까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제가 뭐 셰프 출신, 요리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요 외식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뭐 외식업이 대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점주님들이 살아남으시려면 그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높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고정비가 세기 때문에 점주님들이 꼭 조리도 하고 그 언제든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나가셔서 그렇게 운영하셔야죠.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현 외식 시장 앞으로도 그렇고 그 오토 매장은 큰 뭐 대형화해서 진짜 매출이 크지 않는 한 이렇게 소규모 10평, 20평 이런 데서는 오토 매장이라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점주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